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물리 꽉 잡는 물리 잼잼물리 정형식입니다. 자, 오늘은 TBS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아마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일주일 남았습니다. 수능이 멀게 느껴졌는데 어느새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군요.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남은 이 시간 과연 어떻게 마무리 짓고 수능 당일날 좋은 점수 받아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러겠죠. 아이,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뭘 하겠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무리 잘 하시면 수능에서 두 문제, 아니 한 문제 정확히 맞히시면 여러분 등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등급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에서 수능 최저라는 무시무시한 관문이 있습니다. 등급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능 남은 일주일 각 과목별로 한 문제씩만 더 맞춰도 정말 등급 상승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무리 일주일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은 물리 영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화면 보고 오늘 순서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는 6월, 9월 치러진 모의평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준별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수능 당일날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2부에서는 정말 잘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6월 문제와 9월 문제를 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작년, 올해, 이제 2년 지났습니다. 2년째고요. 작년 6월, 9월은 정말 중요했죠.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했고요. 올해 6월, 9월은 작년 수능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뭔지 알아볼 수 있는 그 경향, 바로 6월, 9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칭부터 정확히 합시다. 원래 평가원은 수능이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치러진 6월, 9월 모의평가는 2015 학년도를 위한 거라 해서 2015 6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리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방송에서 항상 통일하겠습니다. 뭐냐? 실시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6월에 치러진 건 2014 6월이라고 부르고요. 올해 치러진 건 2014 6월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분석을 다 해보았어요. 작년 6월, 9월 수능 치러진 거, 그리고 올해 6월, 9월 치러지면서 어떤 내용들이 여전히 출제되는가, 또 어떤 내용들은 새롭게 출제가 시작되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리원은 총 몇 가지 단원이 있더라? 4가지 큰 단원이 있죠. 첫 번째 단원 너무 중요해서 6문제가 꼭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단원은 4문제 혹은 5문제. 그럼 세 번째 단원은 5문제 혹은 4문제. 마지막은 5문제가 꼭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0문제가 치러지니까 여러분 이 문제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단원별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공간과 우주라는 큰 단원에서 등가속도 운동, 다음에 두물체 운동. 이 두물체 운동은 당연히 일과 에너지에 연관돼서 나옵니다.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나오고요. 케플러 법칙이 꼭 나오죠.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꼭 나왔는데 올해에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네, GPS, 시간 표준과 관련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모형, 네, 문제 꼭 출제되었죠. 이렇게 6문제가 이 단어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내용들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단어는 물질과 전자기장 단원입니다. 이 단어에서 전기장, 네, 전기장, 전기력선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하에 따라 이거 알아두시고 에너지 준위 확인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너무 중요하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왜 이름은 N형이야? 그렇지, 마이너스를 외우라 그랬죠? P형은 왜 P형이야? 플러스로 외우라 그랬죠. 원래는 파지티브, 네거티브지만 우리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외워주면 편하게 알 수 있죠. 추가 예상 문제는 뭐냐면 작년엔 안 나왔지만 올해 나온 문제들을 말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성,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문제 올해 나왔으니까 확인하시고, 다음 패러데이 법칙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6월 모평에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 통해서 패러데이 법칙이 충분히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원 보시면 정보와 통신 단원은 네, 광섬유 전반사가 작년에 이어 올해 6월, 9월에도 나왔습니다.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일 측정기 회로는 뭔지 아시죠? 네, 고주파, 저주파 회로 관련돼서 여러분 코일과 측정기의 물리적 특성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음파의 성질이 작년엔 다루지 않았는데 올해 다뤄졌고, 빛의 삼원색 역시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다뤄졌습니다. 전자기파 이용, 요 세 가지 내용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추가된 거라서 여러분 이 내용까지 네,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단원이죠. 항상 5문제가 출제되는 곳인데, 송전과 변압기, 송전 시 전압 높이는 이유, 다음에 변압기의 원리에 관련돼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돌림힘 반드시 출제되는 한 문제입니다. 연력학 반드시 출제되죠. 물론 연력학은 물리원에서는 수식적으로 다루진 않고 네, 정성적, 즉 성질을 다루는 문제가 꼭 나오고요. 추가 예상 문제는 핵붕괴나 태양전지, 작년엔 태양전지가 나왔는데 올해는 핵붕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부력이나 베르누이,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진 않지만 둘 중에 한 문제가 꼭 나오고 문제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항상 19번, 20번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점 목표라는 친구들은 이 내용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이렇게 해서 총 5문제가 이 마지막 네 단원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각 단원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단원별 내용을 미리 체크한 이유는 뭐다? 그렇지, 내가 공부하는 이 문제가 정말 수능에 나오는 내용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고 공부하셔야 더 효율적이겠죠. 특히 얼마 안 남은 수능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네, 여러분 특히 이 내용 아닌 것은 과감하게 네, 넘기셔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수준별 학습 전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준별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수준을 어떻게 나눌까? 누가 물리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하지. 시험 잘 보면 물리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9월 물리원이 치러졌는데요. 9월 모평 때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 가지 수준이 있지만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나는 다 맞았다. 또는 2개 이하 틀렸다. 이하라는 건 포함입니다. 다 맞거나 1개 혹은 2개 이하 틀린 친구들. 물론 다 맞은 친구는 완벽하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1개나 2개 틀린 친구들. 다음에 나는 3개에서 5개까지 틀렸다. 이 친구들 있죠? 보통 2등급, 3등급 받는 친구들입니다. 다음에 저는요 6개 이상 틀려요. 우와, 물리원 괜히 택했나봐.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마지막 남은 일주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약간 다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2개 이하 틀린다. 난 물리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왜 2개 이하로 틀릴까? 첫 번째는 깜빡 실수하는 거죠. 네, 첫 번째 친구는 깜빡 실수하는 거야. 그런데 실수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틀린 곳에서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네, 올해 치러진 6월, 9월 모평 보면서 내가 실수했던 내용이 뭔가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학력평가, 다음에 EBS 문제에서 실수했던 내용들 네, 꼭 체크하시기 바라요. 실수는 한 데서 또 하더라고요. 선생님 경험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거 체크하시면 나중에 수능에서 실수 안 하시고 네,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3점짜리 문제를 헤매는 거죠. 계산 문제 특히. 나 너무 잘하는데 하필이면 그 문제 볼 때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서 헤맸어 하는 친구들. 그거 하나 헤매서 나중에 주르르 틀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친구들, 1~2개 틀린 친구들은 주로 여기서 나가는 건데 특히 요 두 번째죠. 3점짜리 문제 하나 틀리고 2점짜리 하나 틀려서 2등급 내려가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3점짜리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수능 문제도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1등급 가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1등급 또는 다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문제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평소에 어려운 문제를 자신 있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감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일단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어려운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 하나 헤매다가 다른 문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요 2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6월, 9월 모평 보면서 어렵게 나온 문제, EBS 교재 보면서 어렵게 나왔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는 3개에서 5개를 틀려요 하는 친구들은 개념은 거의 다 끝난 거야. 그런데 꼭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 있는 거지.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 한두 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를 정확히 모른다거나 이렇게 내가 자성을 정확히 모른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전자기 유전상은 정확히를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3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 3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접하기보다는 내가 정확히 모르는 개념을 잡아서 그걸 정확히 해서 일단 18개 맞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게 문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뭐야? 그렇지. 6월, 9월 모평 문제 보면서 내가 기억, 니은, 디귿 헤맸는데 찍어서 맞췄어요. 이런 친구들 기억, 니은, 디귿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시간이 모자랐어요. 저는 시간이 2분의 3분 꼭 모자르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역시 뭐냐? 내가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풀면서 걸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렸다든지 또는 기억, 니은, 디귿을 찍었는데 맞았다는 친구들은 여기서 내가 정확히 몰랐던 게 뭔지 아시고 요거 가지고 내가 모든 개념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하셔서 18개까지 올라가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한두 문제까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물리를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후회해요. 물리 택한 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까지 정리하셔서 어디까지 올라가냐? 최소한 3등급 이상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등급이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2등급, 3등급이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춰줘야 되는데 6개 틀리면 쉽지 않죠.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모르는 개념들이 좀 많아.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과감하게 2문제는 그냥 포기하세요. 2문제 때문에 다른 거 문제 날리면 아깝잖아. 몇 번 포기하냐? 물론 별일 없으면 19번, 20번은 포기합니다. 19번, 20번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18번까지 중에서 내가 잘 모르는 게 한 2문제 정도 나와. 여러분 문제 풀다가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몇 문제? 한 2문제까지는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이것도 또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넘기세요. 대신에 뭐다? 16문제를 정확히 맞춰야 돼. 여러분 6월, 9월 모평 보면서 내가 16문제 이상 맞췄다. 그럼 일단 이 친구들이잖아. 그런데 나는 16개 이상 못 맞췄어요 하는 친구들은 뭐야? 일단 요게 주력해야 돼. 요게. 이거 맞추려고 애쓰는 게 훨씬 쉽거든. 이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했다면 일주일 안에도 이건 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에 먼저 목표를 두세요. 나 목표가 3등급이다. 일단 3등 목표를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 4문제는 그동안 내가 노력을 해왔다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4문제 찍어서도 한두 문제 맞더라고요. 선생님 그거 봤어요. 정말 열심히 한 친구는 희한하게 하늘이 돕습니다. 나중에 찍어서 문제 맞히는 친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장 대박 친구 누구냐? 6문제 찍었는데 3문제 4점짜리 수능에서 맞췄어요. 수능에서. 평소 3등급 나오던 애가 그 당시 2등급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서울대 간 친구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했다면 나중에 찍어서도 맞을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마지막 문제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수준에 속하는가 그리고 남은 일주일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이 또 하나 추천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수능 당일날을 위해서 준비할 게 있습니다. 바로 리듬이죠. 리듬. 여러분 수능 날이 되면 보통 수업이랑 다릅니다. 왜? 보통 고등학교 수업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능은 어때? 100분 시험 봐. 몸이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 물리는 하필이면 점심 먹고 영어 끝나고 그리고 처음 택하는 게 물리예요. 어때?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 피순환하라고. 빨리 머리에 좋은 피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수능 당일날 위해서 어떻게 하냐?
평소에 준비를 하셔야 돼. 여러분 일주일 남았죠? 이제 몸의 리듬을 어떻게 맞춰? 그렇지. 점심 먹고 영어 공부하고 물리 공부하고 또 과학 하나 공부하세요. 이런 리듬 맞춰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과탐은 오히려 야 이거 끝나면 수능 끝이야 해서 몸이 깹니다. 왜? 곧 끝나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물리 시간이 가장 피곤해요. 영어 시간에 조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 수능에 졸면 얼마나 억울해. 감독 가다. 선생님은 현재 고등학교 교사 16년째인데 수능 감독을 또 갑니다. 감독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친구가 언제냐? 영어 시간에 하고 싶어. 근데 몸이 듣기 평가 때 조는 거야.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몸을 만드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전 체력 약해요. 그럼 당일날 좋은 약 먹고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몸에 좋은 약, 몸에 무리 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기 리듬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리듬 하나로도 2문제 이상 맞출 수 있어요. 왜? 몸이 깨면 잠결에 들었던 문제, 잠결에 본 문제가 몸이 깨면 맞추는 문제로 바뀌니까 요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봤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다음에 내 수준에 따라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가, 다음에 몸의 리듬을 어떻게 맞추는가 확인해 보았고요.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실제 나온 문제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선생님과 같이 그 요령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과연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요령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면 좋겠어요. 수능이 20문제니까 20문제를 예시문에 찍찍찍 찍어서 정말 하나하나 풀어주면 좋겠어. 그렇지만 우리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 시간에 4문제를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4문제를 확실히 마스터하기 바랍니다. 실제 수능은 4문제 중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어떤 걸 넣었냐면 첫 번째는 유체 부분에서 넣었고요. 그 다음은 변압기의 원리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항상 난해한 문제, 일과 에너지 문제, 이렇게 문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이 문제 보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구나, 저렇게 푸는 게 시간이 적게 걸리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게 될 텐데요. 유체 문제입니다. 바로 부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18번 문제입니다. 올해 6월에 출제되었던 18번 문제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4M이다. A, B가 질량 M4M. 여러분 문제 보는 요령 잠깐 얘기해 드릴까요? 이렇게 문제를 읽을 때 질량이 각각 M4M 하고 딱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니까 M4M 표시가 돼 있지. 이럴 때 이 서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그림만 보면 되니까. 즉 무슨 말이냐? 서술에 써 있는 조건들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넘기시면 됩니다. 계속 볼게요. 부피가 V로 같은, 자, V 써있죠? 그럼 넘어가. A, B 써있으니까 넘어가. 정지에 있다? 그림 보면 알아요. 넘어가. 절반만, 여기 보니까 조건에 A는 액체의 절반만 잠겨 있다. 그런데 그림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은 너무 중요한 조건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건 중에 되게 중요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 그림에 바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반만 잠겨 있다는 거. 그림 표시하기 애매하다? 그럼 문제에다 밑줄 치세요. 액체 절반만 잠겨 있고 여기에 밑줄 쳐야 돼. 왜?
그림에 없기 때문에 놓칠 수 있거든요. 자, B는 수평만 바닥에 놓여있다. 당연히 그림을 가니까 패스. 액체의 밀도 A 밀도의 3배다. 이것도 그림 보니까 없어. 그럼 여러분, 액체의 밀도는 A 밀도의 3배다 라고 했으니까 만약 액체를 로라고 하면 A는 3분의 1 로인데 우리 분수 싫지? 그래서 A의 로를 표시합니다. 그럼 액체는 어떻게 돼? 그렇지. 액체는 3로가 되는 거야. 그럼 밀도는 보통 로로 표시합니다. 바닥에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자, 이제 수직학력 물어보네요. 단, 중력과 또는 지고,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원래 이건 있는 조건이니까 우리 이런 거 가볍게 패스하면 되죠.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보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문제 위에 문제를 직접 풀어야 되니까. 선생님 과연 이런 문제 봤을 때 어떻게 할까?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 그렇지. 부력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밀도가 어긋기 때문에 우리는 밀도가 뭔지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상식이죠. 자, 그리고 수직학력 등장하네. 그쵸? 바닥이 떠받치는 힘, 수직학력.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력, 이게 가장 헷갈리죠. 왜냐? 밀도나 수직학력은 우리가 이전에 배워왔어. 그래서 별로 헷갈리지 않아. 근데 부력은 제일 뒷단원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우는데 소홀해지기 쉬워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쉽게 한번 알아볼게요. 부력 뭐냐? 라고 할 때 이렇게 알아두세요.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잠긴 부피입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물. 요 단어가 또 중요해.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체크합니다. 첫 번째는 잠긴 부피야. 전체 부피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물이야. 자, 그런데 실제 수능 문제에서 꼭 물에 담그는 건 아니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실제 그 유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린 편의상 선생님은 물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딱 보고 물같이 생겼으니까. 다음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무게. 무게. 즉 무게만큼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량은 힘의 단위가 아니에요. 무게가 힘의 단위죠. 그래서 자, 부력이란 뭐냐?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물, 무게만큼 뭘로? 위로 미는 힘이 바로 부력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잠긴 부피 매우 중요한 단어죠. 다음 밀도는 이미 여러분이 알죠. 밀도는 뭐다? 부피분의 질량. 이건 뭐 여러분이 이미 아니까 바로 패스하고요. 수직학력 주의할 게 있습니다. 보통 수직학력은 우리가 물리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무게만큼 수직학력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힘들도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직학력은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서 다르다. 글씨가 좀 엉망이네. 긴장했나 봐. 그쵸? 이렇게 그때 다르기 때문에 문제 상황을 보시고 물체가 정지해 있다면 뭐다? 알짜임이 0이다. 이 사실로부터 거꾸로 추해 나가야 돼.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라고 할 때 글쎄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 자, 거기 반 잠겨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고 다음에 A, B가 이렇게 있죠. 다음에 질량이 요건 얼마야? M. 요건 4M이란 말이야. 그쵸? 요게 A고 요게 B였어. 부피가 V였다고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뭐하다? 정지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떤 물체가 정지, 등속이면 뭐다? 알짜임이 0이거든. 그럼 얘의 작용인 뭐야? 그렇죠. 표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얘의 작용인 뭐가 있다? 먼저 장력 T가 있네요. 그렇죠? 다음에 얘 자체의 무게 mg가 있고요. 다음에 뭔지 모르는 힘 뭐가 있어? 부력이 존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요 세 힘의 합이 얼마다? 0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요 부력은 어떻게 표현한다? 아까 했지? 잠긴 부피 2분의 1V인데요. 그렇지. 에 해당하는 물의 밀도, 이 액체의 밀도 표시 안 했지? 그렇지. A의 밀도를 로라고 한다면 액체 밀도는 얼마? 3로라는 게 문제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2분의 1V 곱하기 로를 곱해야죠. 그 3로 이렇게 해서 뭐야?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물이 된 거고 무게니까 G를 곱해야지. 이게 바로 부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하 A를 보면 알 수 있는 식이 뭐다? 바로 요 값이 뭐랑 같다? 이 두 개와 같다 해서 mg 플러스 t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이 m은 ma죠. a의 질량. 그런데 a의 밀도가 로기 때문에 단 조건이 있어. 뭐냐? ma 이게 a의 질량이라면 ma는 뭐다? 로 곱하기 v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꿀 수 있으니까. 밑에 거 역시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정지해 있으니까 뭐다? 알짜임이 0. 그래서 여기 작용이면 다 따져보면 자, 일단 장력이 위로 존재하고
다음에 이거 자체의 무게 4mg가 있겠죠. 다음에 숨어있는 힘 바로 뭐다? 수직항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뭐? 부력. 그렇죠. 부력. 오, 되게 복잡하네. 이 네 개의 힘. 그러면 4mg만 아래로 작용하고 장력 위로. 다음에 수직항력. 다음에 뭐? 부력. 요 세 개가 뭐야? 다 위로 작용하니까 요 세 개의 합. 그럼 부력 어떻게 하더라? 잠긴 부피. 그렇죠. V에 해당하는 물로. 다음에 무게니까 G까지 곱해야죠. 이게 부력. 더하기. 다음에 장력. 다음에 더하기. 수직항력. 이게 뭐랑 같다? 그렇지. 이게 바로 4mg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장력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다음에 MA 로 V가 바로 MA가 바로 로 V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싹 보니까 1, 2, 3, 4, 5 선지가 뭐야? M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로 V를 M으로 고쳐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로 V를 M으로 고쳐주시면 로 V를 M으로 고쳐주시면 이 식 정리할 수 있습니다. MG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 V를 M으로 고쳐주시면 이 식도 정리할 수 있겠죠. 이걸 다 정리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직항력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알면 금방 풀 수 있죠. 답은 몇 번? 네, 답은 그래서 2번. 뭐냐면은 바로 이때의 수직항력은 얼마다? 이때의 수직항력은 바로 2분의 1 mg가 여러분 계산하면 나오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식을 세우는가? 이게 바로 문제 푸는 시간을 짧게 만드는가 혹은 헤매는가를 결정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역시 유체 문제인데 이번엔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이용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굵기가 변하는 관 속에서 자, 굵기가 변하는 관이다. 굵기 표현 돼 있니? 안 돼 있니? 그림에 표시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잖아. 3S, S. 이렇게 굵기가 표현돼 있으면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단면적 3SS 써있으니까 패스. 두 지점 높이차 H 써있으니까 패스. A물의 속력 V 써있어? 써있어. 패스. 다음에 높이차 H 써있니? 밑에 관 H에 써있고 패스. 다음에 밀도가 로, 10로다. 써있어? 문제에 로, 10로 써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림의 모든 조건이 다 있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바로 문제 풀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어떻게 푸는지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는 베르누이 정리라는 다소 어려운 처음 등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어떻게 푸냐? 일단 베르누이가 뭔지를 알아야지. 선생님은 베르누이 법칙이 처음 물리원에 나왔을 때 설마 이거 어렵게 배우겠어? 라고 했는데 작년 6월, 9월에서 이미 알려줬어. 뭐냐면 수식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할 거야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6월에 정말 어렵게 시험 보고 9월에 다들 많이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역시 수능 보는 친구들 많이 올라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야. 6월, 9월 문제에서 이제 아예 베르누이 정리는 이제 어렵게 문제 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베르누이 법칙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자, 압력 어떤 부분의 압력 더하기 우리는 뭘 생각하냐? 에너지를 생각해. 역학적으로 생각하면 로 GH 로는 똑같고 GH1 그 지점의 높이 다음에 운동 에너지 생각하세요. 2분의 1로 V1의 제곱 그 지점의 속력의 제곱은 또 하나의 지점의 압력 P2 더하기 뭐야? 위치에는 생각해. 로 GH2 그 지점 높이 다음에 그 지점에 그렇지 운동 에너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로 V2의 제곱 이게 바로 베르누이 법칙이야. 여러분 이거 너무 길어서 외우기 어려울 것 같지? 사실은 정확히 한번 뭐냐면 1이야 1. 이 P1이 뭐냐면 1이야 1. 물체의 한 1. 여러분 1은 원래 뭐야? 힘 곱하기 거리죠. 힘에 해당하는 게 압력. 다음에 거리에 해당하는 건 왜 없어요? 그게 부피로 날아가. 그래서 밀도가 원래 M이 로로 바뀌면서 부피가 다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압력 더하기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뭐다? 그게 일정하구나 라는 게 바로 베르누이 법칙입니다. 다음 여러분 또 하나 알 게 있어. 뭐냐면 바로 유체의 압력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에 깊이 H인 곳에 이 지점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죠. 뭐야? 그렇지. 이 지점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로 GH. 무슨 말이냐? 액체가 누르는 힘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대기압이 존재하더라. 대기압까지 더한 게 바로 뭐다? 그 지점에서의
압력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때 요 H랑 이 H는 다릅니다. 이 H는 지면에서의 높이 또는 기준에서 높이고요. 요 H는 깊이니까 다른 H야. 어떤 친구는 깊이니까 D라고 씁니다. 라고도 해요. 이건 하기 나름인데 선생님이 보통 H를 쓰면서 선생님은 알아 이미. 뭐냐면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 요거 하시고 다음에 또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연속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체는 절대 압축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루는 유체는 다 이상적인 유체고 이상적인 유체는 압축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부피가 보존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면적이 넓은 만큼 속력이 작아지고요. 면적이 좁아지면 속력이 빨라져. 그래서 항상 어떤 지점에 속력 곱하기 면적은 다른 지점에 속력 곱하기 면적과 항상 같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A 지점은 면적이 몇 배야? 3배고 B는 1배지? 그럼 속력은 거꾸로 몇 대 몇이야? 면적이 3대 1이냐? 속력은 1대 3이구나 라는 것을 이 연속 방정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로 알고 이 문제를 택하면 어렵지 않겠죠. 그럼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관계식 보면 뭐냐면 A 지점과 B 지점의 압력차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베르누이 법칙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1 대신에 뭐야? 그렇지. 그냥 A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A, 아이고 너무 힘이 셌다. A 지점에 네, 요 속력 높이 확인하시고 B 지점의 압력은 B 지점의 높이, B 지점의 속력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A는 단면적이 3배죠. B에 비해서. 그럼 속력 거꾸로 몇 배? B가 3배야. 그래서 요거 속력은 얘 몇 배다? 3배니까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3V로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V로 하시고 요걸 3V로 하시면 이게 뭐다? 그렇지. 9V 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문제를 바꿔주셔야 좀 간단히 되고요. 다음에 다른 거 뭐? 요거 주의해야 돼. 요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쪽. 이 여러분 문제 보시면 이 관과 다르게 이렇게 연결된 관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요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유체의 특징은 뭐냐면 같은 높이의 압력은 같아요. 왜? 요 현상 때문이야.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압력은 반드시 같은데 보니까 여기 H만큼 유체가 더 있어. 여기보다. 그치? 그래서 바로 요 지점의 압력 뭐다? 그렇지. 요 지점의 압력 B를 생각하시고 요 지점의 압력 A를 생각하세요. 거기에다가 요 유체가 누르는 힘, 요 유체가 누르는 압력, 요 유체가 누르는 압력을 더하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게 돼. 그러면 아하 여기 P, A고 여기가 P, B니까 답은 바로 나오겠지. 바로 뭐야? P, B 더하기 자, 요 유체가 밀도가 얼마? 10로예요. 그러면 10로 다음에 뭐다? 그렇지. 10로 G, H 바로 그게 요 지점이죠. 다음에 요 지점은 뭐야? 그렇지. 요 지점은 PA 더하기 얼마다? 그렇지. 로 G, H 로 다음 무슨 로야? 그렇지. 얘는 신로지만 그냥 로죠. 로 G, H 로지 H죠. 똑같은 H. 이게 반드시 뭐하다? 이게 같아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요식 하나랑 요식 하나 가지면 뭐다? 연립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답이 몇 번이 나와? 이렇게 보면 답이 바로 2번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때 이 H는 두 지점의 차, 요 H는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9지분의 4V제곱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요 H 구하는 건 넘기면 나오면 되겠죠? 그럼 차가 나오니까 요거 1로 넘기시고 요거 넘기시면 요게 바로 10 빼기 1이니까 9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 나오는 거 확인하고 여기는 어디서 하냐?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뭘 볼 거냐면 이제 변압기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 문제가 은근 어렵죠.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그림과 같이 변압기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 보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그 문제의 조건이 그림에 있는가? 이걸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니까 1차 코일과 2차 코일 써있고 자, 저항값이 R, 2R이다. 자, 문제 보니까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거는 바로 패스하는 거야. 다음에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EP0, P0다. 문제 있어 없어? 그림에 없어. 그럼 이건 중요한 조건이야. 이건 문제다. 반드시 밑줄 치세요. 왜? 그림만 보면 놓치는 조건이거든. 여러분 이런 조건 알고도 놓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다시 말하는데 서술에 써있는 조건이 그림에 없으면 그건 중요한 서술이라서 반드시 표시를 하세요.
그림에다 쓰든 아니면 그 문제에다 밑줄을 치든 여기는 이 P0가 없는 조건이야. 그림에는 반드시 주의 깊게 줄 치고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가문수의 비 N1 대 N2가 얼마냐라는 게 질문이 되겠네요. 단, 변압기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원래 무시하는 거니까. 이거 인정하면 푸니까.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변압기 문제는 변압기 내용을 일단 알아야지. 그런데 이건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저항비가 나와 있고 소비 전력이 P0다 그랬어. 전력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하, 우리는 소비 전력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건 중학교 때도 얼핏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얼핏 배우지만 우리 정확히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P는 뭐다? VI 전압 곱하기 전류 또는 뭐다? V는 IR이니까 I제곱 R로도 표현되고 다음에 I는 R분의 V니까 R분의 V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뭐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죠.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 뭐냐면 바로 이 회로가 직렬회로라는 거야. 1차 코일도 직렬회로, 2차 코일도 직렬회로지? 직렬회로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 회로는 직렬회로와 병렬회로가 있죠. 그런데 실제 병렬회로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축전기 코일 문제에서는 병렬회로가 나오기도 해. 특징 확인합니다. 직렬회로 무엇이 같다? 길이 같잖아. 길이 같은 뭐야? 그렇지. 아하, 전류가 같다라는 사실이야. 다음에 병렬은 무엇이 같다? 양 끝이 같지? 아하, 뭐가 같다? 전압이 같다. 이게 문제 풀이죠.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직렬 연결 특징 무엇이 같다? 전류가 같아요. 병렬 특징 무엇이 같다? 전압이 같아요. 라는 사실. 그래서 직렬은 뭐다? 전체 전류는 각 전류나 같다. 대신에 조건, 전체 전압은 각 전압의 합이다라는 게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전체 전압이나 각 전압이나 같다. 대신에 다른 거 뭐? 그렇지. 전체 전류는 각 전류의 합이다라는 거. 특히 이 앞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걸 꼭 알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에 이제 변압기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자, 원래는 뭐야? 그렇지. 가문의 수와 전압이 비례해요. 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다음에 전압과 전류는 반비례해요. 왜? 전력, 에너지가 같아야 되니까 이거죠. 이걸 뭉뚱그려서 하면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V는 N과 비례하고 I에 반비례해요 라는 걸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미스터 빈을 생각하세요. 선생님 하는 말이야. 선생님은 예전에 VIP 이렇게 외웠거든. 그런데 아주 재밌는 영화 하나 나왔죠. 미스터 빈. 코미디 영화인데 모르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근데 빈을 생각하시면 이걸 볼 수 있어요. 빈. 따당. 요걸 생각했어요. 빈. 그래서 아하 1차 코일의 가문의 수, 전압, 전력 관계는 미스터 빈을 생각하세요. 미스터 빈을 생각하세요. 투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 어떻게 된다? 네, 전압은 뭐하다? 가문의 수에 비례하고 전류는 가문의 수에 뭐하다? 반비례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을 알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풀어? 딱 볼까? 1차 코일과 2차 코일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저항이 R, ER이래. 그런데 전력이 이 P0래. 그런데 우리는 뭐다? 이거 갖고 알 수 있는 거 뭐다? 전류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전압 파악하면 안 되니까? 안 돼. 왜냐면은 여기 전압, 여기 전압, 여기 전압, 전압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전압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전류를 아는 거야. 그러면 저항이 1대2야. 그런데 전력이 2대1이야. 그럼 전류는 몇 대면? 그렇지. 전류는 2대1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류는. 그럼 I 제곱하면 정확히 2대1 전력이 나오니까. 그럼 전류가 2대1이다? 그럼 다 알 수 있지. 여기 코일 흐르는 전류는 반드시 같습니다. 왜? 직렬 회로니까. 전류가 2대1 반비례. 그럼 1대2가 되겠죠? 다음 몇 번? 답은 2번에 가문의 수비는 몇 대 몇이다? 1대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역학적 에너지 관련 문제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정말 어렵죠. 왜냐면 알면서도 못 푸는 문제가 역학적 에너지 문제니까. 이 시간 정말 1과 에너지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B와 실로 연결되어 수평면에 정지했던 A를 전동기가 수평면으로 힘 F로 당기고 있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보니까 F 써있죠? A 써있어. B 써있어. 그래프도 잘 나왔네. 그림 나는 A가 4m 이동하는 동안, 자, 그래프 보니까 4m 표시돼 있죠? 4까지 그래프 있습니다. 패스. F의 크기를 A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프는 뭐가 중요해? 축이 중요해, 축. 그래서, 아하, X축은 거리, Y축은 힘이구나. 이거 체크하시고요. 3km, 2km다. 자, 보니까 그림에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조건 패스하면 됩니다. 그림에 없을 땐 표시해야 되지만 있으면 과감히 패스하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자, 중력각도 10m/s 이미 우리 알고 있는 거죠. 패스하면 되고, 모든 마찰 공기장 다무시에 실해지는 다무시에 원래 그런 거야. 물리는 이상적인 상황 패스 바로 하고, 기억, 니은, 디귿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은 일단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 F, 힘으로 침, 실이 B를 당기는 거, T, 장력 물어보는구나. 니은, F가 한 일, 역학적 에너지, 일과 에너지 관계구나. 디귿, A의 최대 속력, 어디가 최대 속력일까? 보시면 B는 중력이 아래로 20N 당기고요. A는 F가 당기는데 F가 처음에 30N, 15N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F가 더 크니까 A가 오른쪽으로 가속하지만 2m가 지나면 A가 15N의 F를 받으니까 뭐야? 이땐 B의 중력이 더 크지? 따라서 반대로 가속, 다시 느려지는구나. 그럼 가장 빠른 건 언제? 그렇지. X가 2m일 때 가장 빠르다는 걸 아니까 디귿은 X가 2m일 때 A의 속력을 구하세요. 이런 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일과 에너지 문제는 일과 에너지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은 이거 하면 뭐가 중요하냐? 일단 이 일과 에너지가 특히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역학적 에너지. 언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마찰이 없을 때요. 공기저항 없을 때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물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언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가? 외력이 일할 때야. 뭐라고? 자,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더 일을 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가 같냐? 외력.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외력이란 뭐냐면 중력을 제외한 다른 힘 말이에요. 외력이 한 뭐다? 이렇게 쓰면 더 좋겠네. 외력이 한 1. 외력이 한 1만큼 뭐다?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그래프 말하죠. 그래프. 분명히 Y축은 힘이야. X축은 거리래요. 거리. FS. 여러분 그래프 또 하나 아셔야 됩니다. X축은 시간. Y축이 힘이야. 이 두 개 그래프가 전혀 달라. 첫 번째 그래프는 면적이 뭐다? 1이죠. 두 번째 그래프는 면적이 뭐다?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뭐야? 그렇지. FT는 운동량의 변화량. 이 두 개가 달라. 그럼 그래프 확인하시기 바라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제 다 됐지. 그러면 또 하나. 1은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인가? 여러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1.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1.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 0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F와 운동을 확인하세요. F가 오른쪽으로 힘인데 물체 A도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냥 플러스 1이네. F가 한 일만큼 뭐다?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게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리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다 했죠? 자, 기억. X가 3m일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 자, 3m일 때는 얼마의 힘이? F가 15래요. 이렇게 두 물체 운동을 어떻게 푸냐? 여기 15 힘이 작용하고 물체의 중력은 얼마야? 20N이야. 이런 류의 문제 어떻게 본다? 하나로 보고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15와 20, R자 힘은 얼마? 5N. F는 자, 얘 몇 킬로? 얘 2kg, 얘 3kg, 총 몇 킬로? 5kg. 이렇게 해서 A를 찾아내는 거야. A가 얼마야? 1이죠. 1m/s 제곱으로 가속한다는 건데 2미 더 크니까 뭐야? 알았어요. B는 아래로 1m/s 제곱으로 가속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다 했어. 왜? 중력이 20인데 R자 힘은 F는 MA 2N 나와야 돼. 그럼 장력은 얼마? 방해하는 힘 18N이 되겠죠. 그럼 기억은 맞는 거야. 자, 니은 F가 한 일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아니야. A, B 두 물체 역학적 에너지. 따라서 니은 탈락. 디귿 최대 속력? 당연히 2m 움직였을 때까지 따져. 그럼 얼마야? F가 한 일. 당연히 30 곱하기 2는 얼마? 60N이죠. 그런데 반해서 역학적 에너지 A는 위치 에너지 안 변해. 근데 B는 위치 에너지 변해. 그래서 위치 에너지 증가량 빼세요.
2kg 곱하기 mgh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2를 빼면 40N 빼야 돼. 따라서 20N이 실제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AB 운동 에너지 증가량에 대해서 V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다? 2mPa가 아니라 2√2mPa가 나와요. 답은 몇 번? 그래서 1번 하나. 기억만 맞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다소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한번 네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여기까지 말했는데요. 여러분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고3 담임입니다.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쓰러워요. 수능 볼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뭐다? 건강이야, 건강. 시험 보러 갈 때 아프면 안 되지. 건강 챙기시고 어디서 시험 보는지 아시고 신분증 꼭 챙기세요. 신분증 없어 낭패 보는 친구들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아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능날 정말 좋은 점수로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거 이룰 수 있도록 선생님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